나는 이제 이 조끼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위험에 대처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황만 물속에서 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펭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구명조끼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오늘 선생님이 뒤에 가지고 온 것처럼 구명조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의 구명조끼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피가 작았던 조끼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팽창형 구명조끼와 원래부터 물에 잘 뜨는 소재들로 부력이 빵빵하게 들어간 고체식 구명조끼로 나뉘는데요. 일단 처음에 팽창형 구명조끼부터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팽창형 구명조끼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팽창형 구명조끼는요, 이미 공기와 탄소가 주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빵빵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팽창형 구명조끼를 구매하거나 착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얇은 구명조끼일 겁니다. 그래서 휴대하기가 간편하고요, 접어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착용을 했을 때에도 부피가 작기 때문에 움직이기에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놀이를 가거나 혹은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비행기 안,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 작은 비행기 안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형 구명조끼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길다란 이 기계가 있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이 밑에 있는 하단 부분에 있는 게 카트리지라고 하는데요. 카트리지 안에 있는 녹말가루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즉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순간 녹말가루가 녹으면서 공기가 빵! 위에 있는 CO2 실린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구명조끼에 주입되면서 팽창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팽창의 안 했을 시가 있어요. 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오래됐거나 녹슬어서 혹은 공기가 불발이 돼서 자동이 안 되면요, 당황하지 않고 옆에 있는 수동줄로 당겨 주시기만 하면은 3초에서 5초 뒤에 팽창이 되면서 다시 또 뜨기가, 부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방황만 물속에서 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명조끼만으로도요, 팽창이 되기 전에도 이미 부력은 조금 있어요. 충분히 뜰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수동줄을 당겨 주시던가, 혹은 이 옆에 보면은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이 고무마개를 열어주면요, 이렇게 바람을 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불어주면은 공기가 주입되겠죠. 빵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이나 수동으로 팽창이 됐었을 시에도 물에서 오래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요, 바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고무마개 뚜껑을 열어줘서 공기를 주입시키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팽창형 구명조끼를 구입하실 때는요, 선생님은 요즘은 자동과 수동으로 다 나오는데요, 가끔 보면 수동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직접 당기는 제품. 그래버리면 뭐가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착용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혹은 뭔가 충돌을 해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내가 정신이 잃어요. 바위 같은 데 부딪히면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 기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펼쳐지는 게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지겠죠. 수동으로 정신이 잃었을 때 당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할 때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거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고체식 구명조끼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체식 구명조끼입니다. 전에 알아봤던 팽창형 구명조끼처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팽창하는 원리가 아닌, 원래부터 물에 잘 뜨는 부력 소재들로 빵빵하게 채워진 조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빵빵한 만큼,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간 만큼 물에서도 체온 유지가 엄청 좋습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장시간 물에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꼈을 때 빵빵한 만큼 움직이기는 좀 불편해요. 하지만 체온 유지나 부력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작은 선박이나 혹은 낚시할 때, 물놀이 할 때에는
잘 착용을 하지 않고요. 큰 배에서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펭귄쌤! 그런데 왜 뒤에 있는 이 구명조끼들은 펭귄쌤이 입은 것처럼 빵빵하지 않고 왜 얇은 걸까요? 굿굿 밸런스. 한국말로 하면요, 좋아 균형 감각이에요. 여러분, 눈썰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구명조끼 말고요, 뒤에 있는 이 구명조끼들은 사실 구명조끼라고 하지 않고 부력 보조복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입으면은 몸이 뜨긴 해요. 하지만 얇은 만큼 물에 뜨는 힘은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력 보조복만 입었을 때에는 물놀이를 하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은 물살이 센 곳에서는요, 이 부력 보조복만으로는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력 보조복을 입었을 때, 나는 이제 이 조끼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위험에 대처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부력 보조복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부력 보조복을 한번 착용해 봤는데요, 충분히 부력 보조복을 입어도 내 몸이 뜹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보다 부력 소재들이 덜 들어간 만큼 바다에 장시간 있을 때에는 체온 유지에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 부력 소재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내 몸을 띄워주는 힘은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높은 파도가 오는 곳에서나 혹은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 보조복은요, 레저 스포츠 활동할 때, 내가 몸을 잘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해수욕장이나 혹은 수영장, 계곡, 워터파크 등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위급상황 시 누군가에게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부력 보조복을 착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명조끼를, 부력 보조복과 구명조끼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명조끼와 부력 보조복의 차이점, 생김새를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이 부력 보조복들은요, 색깔도 다 알록달록합니다.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등등 있고요. 가끔 이렇게 귀여운 오리 그림을 그려져 있는 보조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복들은 얇아요.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구명조끼는 색깔이 맞춰져 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맞춰져 있고요. 위에 보면은 야광띠라고 하죠. 반사띠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야간에 구조대 헬기가 조명등을 쐈을 때 빛이 반사돼서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부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을 보면은 이렇게 호루라기도 있습니다. 목이 안 나오거나 멀리 있는 구조 요청을 할 때 호루라기를 이용할 수 있게 호루라기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은 랜턴도, 불을 켜주는 랜턴도 있는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를 봤을 때 뒤에 텅텅 비어있네요. 구명조끼는 앞에 부력 소재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라도 떨어지거나 혹은 물에 들어갔을 때 정신을 잃거나 혹은 물이랑 친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얼굴면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부력 보조복을 입으면은 내 몸을 띄워주긴 하지만 내가 정신을 잃거나 물이랑 친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서 이렇게 뒤집기가 혹은 의식을 잃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 보조복만으로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 안전하지 않다. 어디서 사용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 종류의 구명조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봤는데요. 사실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부력 보조복을 입고 물놀이 하는 게 훨씬 재밌고 움직이기도 편하겠죠.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한에서죠. 하지만 먼 바다로 나가는 낚시나 혹은 여행에서는 구명동의, 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 내가 구명조끼를 구매할 시에는 혹은 고를 시에는 구령 레벨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구령 레벨은 5에서 10kg 정도 된다. 그럼 구령 보조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거구나. 10에서 15kg 이상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구명조끼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내 몸을 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키로수는 요 상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거나 혹은 파운드로 적혀져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명조끼를 고를 때에는요, KC 인증마크, 국가에서 인증한 안전한 제품을 골라주면은 여러분들이 구명조끼를 고를 때 좀 더 안전한 제품으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명조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가 볼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법과 배나 혹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둘, 셋 하면은 굿굿 밸런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굿굿 밸런스! 아, 좋아. 균형 감각!